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정묘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조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치용할 때나 또는 격을 치용할 때 용신을 치용할 때 이것은 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치용할 때 또는 용신을 치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치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는 건토이면서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면 후중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울체돼서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울체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왕한 무토는 어떻게 쓴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인데, 원령에 따라서 이제 간목을 우선할 것인지 개수를 우선할 것인지 또는 병화를 우선할 것인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묘월이죠.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묘월은 물론 이제 모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목욕지라고 해서 뭐 음란하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로서 왕하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목이 왕하고 일간 무토는 약해진다.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가 된다 그러죠.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땅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있고 흙은 옆으로 막 흘러가지고 이게 토인지 나무 뿌리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초 같은 화분에다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많게 되면 흙은 온데간데 없이 나무 뿌리만 있게 되죠. 그게 목이 토를 가는 경우가 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 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묘월의 무토도 목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된다.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줘야 된다. 생조는 인성인 화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급적인 토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관성이 왕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늘의 태양지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굉장히 크고 넓고 광활한 개념인데 날로 하나 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대륙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없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는 병화를 쓰고요.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 안에서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럼 메마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은 있는데 화가 없다. 그 땅은 축축하고 음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풀은 어떤 풀이 자랄까요? 별로 효과 있는 좋은 풀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양지발은 햇볕이 잘 쬐는 곳에 물이 충분히 있었을 때 거기선 큰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아주 좋은 우량의 화초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화인 병화를 쓰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토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다른 다시 화토가 왕해서 무토가 왕은 간목 당연히 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묘월의 간목,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하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무토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 8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격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은 사주의 틀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월지 있는 묘목이 일간 무토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 나를 극하는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극아자는
격진으로 보면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 살게 힘들게 군다라기보다는 나를 관리해주고 통제해주는 사회의 법과 같다. 사회의 법 또는 윤리 같은 개념이죠. 법은 잘 지키고 윤리도 잘 지키게 되면은 사람 상호 간에 사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법을 어기거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은 뭐 학교 가서 콩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윤리를 어기게 되면은 뭐 콩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인 것이고,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되고 명예도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예. 그래서 관성이 있는데 관성이 극을 받거나 또는 관성의 손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명예의 손상을 얻을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 관성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왕한데 관성이 약하고 신왕무의가 되는 사람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요즘 세대에서는 재성을 좋게 보지만 옛날에는 관성이라고 하는 명예를, 그 다음에 관직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재관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평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편관이라고 하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관격이 된다. 정관격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꼼꼼하고 반듯한 FM이라고 하죠. 교과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이런 정관도 세력이 있으면 역시나 공직, 좋게 되면 이제 장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반 뭐 백성을 이렇게 훈도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갖는 것이 되게 좋겠고, 사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바른 생활 어린이 교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 반면에 관성이 너무 왕해서 신약관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일간은 약한데 관성은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정관이 좋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화를 얻어서, 특히 정화도 상관없겠지만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생화하고 화생토 해서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구조, 뭐가 되겠습니까? 관인 상생의 구조가 돼서 일간을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이건 능히 무토가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본다라고 하면 관인 상생이 돼서 왕한 관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만 봄에 땅에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성인 수가 있어야지만 무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병화를 보고 나중은 다음으로는 개수를 쓴다라고, 선병 후에 물론 정화를 쓸 수도 있고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 정화를 쓰면은 국세는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정관격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격이 칠살격으로 바뀌진 않습니다만은, 정관격에 간목 투출하게 되면 살중 신경으로 사주의 틀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묘월에 간목이 투출됐다고 해서 정관격이 칠살격 또는 평관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중신경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관살이 너무 왕해서 이 관살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간이 약하니까 역시나 화를 얻어서, 역시나 병화라든가 정화를 얻어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 월간에 병화는 아니지만 정화를 이렇게 얻었고요. 칠살이 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해 주니까 이거는
관인상생의 구조가, 관인상생이 아닙니다. 칠살이 있으면 칠살을 먼저 논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인상생으로도 보지만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고, 수가 필요한데 이 서주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일지자수를 얻었습니다. 이 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목이 있으니까 수가 있어도 화를 극하지 않겠죠. 또 더 좋은 점은 연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일간 자체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토 자체가 어떤 토, 건토가 아니라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 이게 갑술,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토가 되니까 좀 안 좋았을 것인데, 진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구조다. 술토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술토가 좋을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진토가 좋을 때가 있는데, 묘월의 무토는 술을 필요로 하니까 건토인 술토보다는 진토가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신은 어느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묘월에 수가 필요한데 임자시가 되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고요. 묘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은 한기, 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춥습니다.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삼복생한 같은 그러한 구조가 돼서 추운데, 이 묘월에도 수가 많게 되면은 너무 음습해지게 되죠. 그래서 화가 살아나야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토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토운이 오게 되면, 천간에 무토가 오게 되면 임수를 좀 통제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요 간목을 경금이 이렇게 파할 때는 좀 안 좋게 된다. 개해시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 또는 토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것. 자,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월에 간목 칠살 두 개가 있죠. 진토에 뿔을 두고 있고 정화가 칠살을 이렇게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화가 이건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운,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수가 있고 역시나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수기가 부족한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진토였기 때문에 수는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진을 얻은 것도 그만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병진 시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진합수가 되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목화운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금수운도 제가 봤을 때는 병화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병진시, 정사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목화운도 내고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금수운으로 갈 때 역시나 천간으로 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만약에, 충이 되지 않잖아요. 자수하고 사화는 그냥 무오시 같은 경우, 이거는, 화도 얻고 토도 얻어서 좋을 거잖아요. 이건 좌우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도 약해지지만 수도 많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선택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기미시는 제가 봤을 때 가끔 제가 이제 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략적으로 축시라든가 미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갈 때 화가 필요한데 기미는 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화원 갈 때 수가 필요한데 이거는 오히려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상하게 진술충미 중에서 축시하고 미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생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축시가 좋을 수도 있고 미시가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되게 축시 미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의미가 있는 생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신시 신자 합이 되죠. 이것도 금수가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목화운 또는 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금수운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유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